자, 우리 교재 117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이 파트는요, 그냥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을 쭉 풀어놨습니다. 앞에 우리가 법령 공부할 때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된 파트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의무 파트.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실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그렇게 썩 비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조금 접목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 비중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주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거래 당사자 사이 개입을 해서 중개를 했다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로 부담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 이제 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당사자 확인을 좀 신경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주로 어느 쪽을 신경 써야 되면 매도인 쪽을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당사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중요하죠. 이걸 소홀히 했다가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히게 되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좀 신경을 쓰자. 그래서 당사자 확인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주로 이제 권리 파트죠. 이건 이제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공부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죠. 네, 등기사항 증명서. 그럼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크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표제부, 자, 갑구, 그 다음에 을구가 있는데, 이제 갑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확인해야 돼요. 물론 이제 현장 조사 가서 이게 공부상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는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가서 봤더니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이거 확인을 잘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18페이지. 그럼 이제 등기부상 조사를 다 하고 실제 봤더니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처분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즉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민법에서 배웠죠. 제한 능력자라 해가지고 처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여기에는 이제 미성년자와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자,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 능력이 없는 어떤 사람들, 제한 능력자들. 자, 이들이 한 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런데 피성년 후견에는 이 동의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정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가 직접 오지 않고 이 사람이 대리인을 시켰다. 그럼 이제 이 대리가 임의 대리냐 또 이제 법정 대리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럼 임의 대리라는 건 우리가 뭘로 확인해요? 자, 위임장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위임장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친권자 같은 경우죠. 자, 그럼 뭘로? 가족관계 등록부. 자,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를 또 명확히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또 이 사람이 상속인이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지 아닌지도 물론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 넘어가면 자, 공동소유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제 공동소유는 크게 이제 공유가 있고, 자,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민법에서 또 다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들 공동 소유자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유는 지분은 있지만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원 동의를 얻어야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처분을 못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공동 소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했습니다. 자, 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러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지분권자로부터 또 동의를 얻었는지. 자, 그래서 여기 전원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고요. 마찬가지 합의도 전원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중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총유 같은 경우는 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란 말 자체가 없고 이건 자체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따르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사원총회, 자, 사원총회 의결을 거친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민법 소유권 파트에서 또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어때요? 법인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지금 발달하면서 법인도 법률행위 주체로 법인격을 부여받아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 법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하죠. 그때 이제 대표자가 됐건 아니면 특정 임원이 하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를 하자. 그래서 그런 처분 권한도 없는 사람과 계약을 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법인과 계약할 때는 뭘 확인하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하시고. 뭐 특별히 매수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썩 그렇게 신경 써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매도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거래사고 터지지 매수인 측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거래계약서 서식과 작성 요령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서도 배웠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표준 서식을 만들어 놨느냐?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무대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작성 요령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은 뭐 법령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일반 관행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할 건가 또 한 번씩 작성해 보셨다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재사항. 자, 이것도 우리가 법령 파트에서 공부했죠.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수 기재사항 9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빠뜨리지 않고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래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꼭 써야 되고요.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그리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따른 지급일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계약일이 날지, 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그 다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이제 기타 약정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법령 파트에서 공부하면서 꼭 암기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어떻게 암기할 건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123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유권 등기 또는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와 관련된 설명 파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와 연관된 것들 같이.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개별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별 법률도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할 때 참조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소유권 이전과 보존 등기 같은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자, 등기와 관련된 기본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공시법령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기를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요. 자, 일종의 이제 특별법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간단하게 뭐 특조법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등기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2가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박스에 보시면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라. 자, 그래가지고 제1호, 2호 2가지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랬네요. 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 자, 그럼 이런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랬네요. 자, 반대급부
이행이 자 완료된 날. 그럼 여기서 반대급부가 뭘까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요.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죠. 이걸 급부 의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매수인이 거기에 따라서 매매 대금을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반대로 또 줘야 된다. 반대급부. 그러니까 반대급부란 말은 매매 대금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완료했다. 무슨 날이에요? 잔금 치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편모계약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증여와 같은 거죠. 자, 이런 경우는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자, 계약의 효력이 자, 발생한 날로부터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증여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증여한 날 이러면 돼. 자,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뭐 해라? 등기를 해라. 자,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강제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규제가 강화되죠. 그래서 취득세 어쩌고 저쩌고에서 한 5배 이하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처벌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입니다. 자, 보존 등기도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등기법에 따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는요. 바로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라. 다시 말해 이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해라. 이제 이런 취지예요. 탈세 목적으로 생략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아직은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이번에는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시오. 자, 그러니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온 말보다 쉽게 말하자면 뒤에 나온 말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라. 이러면 좀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다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라. 이런 얘기.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하는 거 이런 걸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민제도가 있습니다. 자, 거민제도라는 건 뭐냐? 자, 갑과 을 두 사람 사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이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등기가 뭔가 거래가 있으면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탈세나 투기 목적으로 이런 거래도 없으면서 등기 명의만 몰래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 놓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하여 등기를 하게 된 원인, 즉 너네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서 들고 와봐라. 그래서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검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이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검증은 자 거민 계약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제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검증을 거치겠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거치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거민 계약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와야 말하자면 등기 이전 해주겠다. 자, 그런데 모든 계약서에 다 검증을 거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증을 거치는 계약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 뭐냐? 계약을 원인으로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입니다. 자, 계약이 원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제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충족을 해야 검증을 거치는데 계약은 계약인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은 계약이지만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 검인을 거치 안 한다 이거죠. 또 반대로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계약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안 해요. 뭐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경매, 공매, 판결. 판결 말고요. 경매나 공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속에 의해서 넘어가라.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은 이전되는데 계약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검인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우리가 판결 있죠? 판결 같은 경우는 그 판결서 이거 가지고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인을 받아 등기소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검인계약서 필요 기재사항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계약서에 이렇게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는요, 꼭 써야 될 내용이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대금, 그리고 개업 공인 중에 있을 때는 자, 그 개업 공인 중개사, 그리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좀 전에 우리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과 검인계약서 기재사항을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만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인을 어디서 우리가 부동산 소재에 관한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하러 와야 등기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검인제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다루냐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다룹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법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법으로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간단히 우리가 실명법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명의를 자기 소유자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또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즉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하여 다른 사람 내세워서 그 사람 명의로 몰래 이렇게 이전해 놓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막겠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라.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해놓지 마라. 즉 부동산 숨겨놓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명의 신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소유자 명의를 이렇게 해놓겠다. 이런 걸 막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 신탁의 납정이라는 게 그거죠. 자, 의의를 보십시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부동산 주인이 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실권리자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탁자가 되겠죠. 그 다음 타인과의 사이에서 그런데 이때 타인이 이제 누구겠어요?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사람, 즉 수탁자가 되겠죠. 대내적으로는 그랬는데 이때 대내적이라는 말은 이제 신탁자, 수탁자, 지네 둘 사이에서는 그 말이에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탁자가 주인 행사할 것은 지가 다 하고, 그 다음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그러니까 주인 행사할 것은 신탁자가 다 하고 등기 명의로만 등기 명의는 누구로만 수탁자 명의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자와 수탁사에서 약정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명의 신탁 약정이다 그래. 그럼 이런 명의 신탁 약정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실명법에서 무효로 하겠다 이거. 인정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정도 무효고 이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 그러니까 수탁자부로 넘어간 등기 있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 말고 반드시 실제 주인 네 명의로 등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강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예외해가지고 저기 종증 및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이라 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예외 규정은 있어요. 자, 이것은 뭐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명의신탁 약정 유형과 효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을 했을 때 실명법에서 그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명의신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등기 명의를 이렇게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정에 따라 이제 등기를 자, 갑에서 을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신탁자, 이 사람을 수탁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신탁자, 이제 수탁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명법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약정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 그다음 이 약정에 의하여는 물권 변동 등기 이것도 무효.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등기는 지금 수탁자 앞으로 넘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누구한테? 갑한테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자기 부동산 빼돌릴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해놨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것을 뺏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갑이 이제 을에게 이 부동산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돌려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명시한 약정을 통하여 한 등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을이 이제 만일 돌려준다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을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만일 때를 쓰거나 개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갑은 자기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느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자, 이것은 뭐예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말소하고 원상회복해 주시오. 이제 이렇게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런 법 있으나 마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렇게 돌려받되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 명의신탁 했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위반으로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하는 셈이니까 자기 잘못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등기 이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렇게 소송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 이제 을이 갑이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병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럼 이 제3자는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걸 유효하게 취득을 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갑은 나중에 이걸 병한테 돌려받을 수 있냐? 돌려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니까 왜 명의신탁 했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하면 이 사람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먹어버리면 깨끗이 이거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부동산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을에게 갑은 자기 부동산 처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뭘 청구하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한테 받은 매매 대금 있죠? 거기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병이 취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제 여기서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부동산을 아까 우리가 배웠죠. 언제까지 등기를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하라 그랬죠. 그런데 등기를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병을 내세워 병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야, 병아, 내가 이번에 갑한테 부동산을 샀는데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하고 싶다. 괜찮냐? 좋다. 그럼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이 약정에 따라 갑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가 병 앞으로 이전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삼자간인데, 자, 특별히 이제 매매 계약은 이제 유효하게 체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등기가 수탁자 병 앞으로 넘어가는데, 자, 실명법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이런 약정은 무효. 또 이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권 변동 이것도 뭐다? 자, 무효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경우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동산 소유권은 지금 현재 누구한테 있느냐? 이 등기가 병으로 넘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간 거다 안 넘어간 거다? 안 넘어간 거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갑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탁자가 매매 대금을 다 지불하고 부동산 샀다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또 을은 병에게 부동산 돌려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안 되고요. 자,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넘어간 등기 말소하고 원상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고, 또 자, 병이 이걸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이 부동산은 유효하게 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을은 정에게 또 이건 내 거야 라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 병한테 자, 이렇게 병한테 뭘 할 수 있냐? 그 매매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삼자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 계약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자, 계약 명의 신탁. 자,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은 뭐냐? 자, 갑의 부동산을 을이 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자기 이제 사람을 시켜서 자, 병한테 매수 자금을 줍니다. 자,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이 갑을 찾아가서 부동산 계약한 다음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그리고 이제 때 되면 나한테 돌려다오.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 사이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정에 따라 이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갑에서 병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을은 갑하고는 어때요? 대면한 일이 없으니까 갑은 이런 명의 신탁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수탁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갑이 선인교,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라는 걸 몰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실명법이라는 약정은 무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권 변동, 이것도 원래는 다 무효로 해야 되는데 예외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전혀 이런 관계를 모르잖아요. 자, 삼자간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몰라요. 그래서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로 이 경우만 뭘로 하느냐? 유효로 한다는 얘기예요. 유효로. 자, 유효로 합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유효로. 그러면 자, 이게 유효하게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 이 병한테 있게 됩니다. 병한테.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삼자간하고 비교해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을이 병에게 야, 이제 병아, 부동산 이제 나에게 돌려줘. 이렇게 해서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방금 등기가 병한테 유효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 병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명의신탁에서 나중에 부동산 돌려받으려고 한 거 아예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물론 또 병이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선악불문하고 또 이거 유효하게 취득하고요. 그러면 또 을은 달라고 하냐? 당연히 못하겠죠. 대신 을은요, 병한테 자, 부동산을 사게끔 매수 자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또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못 찾아오지만 그 매수 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매수 자금을 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누군가에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 여전히 그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이렇게 처분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거 형법상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자, 남의 부동산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팔아먹었을 때 횡령죄.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정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면 이 사람 남의 부동산 판 거니까 뭐가 된다? 횡령죄가 인정이 됩니다. 횡령죄.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 자, 남의 부동산 판 거예요. 이거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횡령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의 신탁 여기까지 자, 살펴보았습니다.